안녕하세요. 오늘은 14세기 말, 그러니까 500년 역사의 고려 왕조가 서서히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그 격동의 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공민왕의 개혁이 그 암살로 좌절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우왕 시대는 혼란이 아주 극심했잖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당시 고려는 뭐랄까 300년 넘은 제도가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사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경직되었군요. 네, 이미 무신집 관계나 저기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개혁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고요. 기득권층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아주 심했죠. 특히 우왕 때는 그 이이님 같은 권신들이 나타나서 매관매직, 그러니까 벼슬을 사고 파는 건 기분이고 백성들 재산 뺏는 일도 그냥 예사였어요. 이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네요. 네, 왕조의 정통성마저 위태롭고 통치 시스템 자체가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 500년 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네, 오늘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전환기의 인물, 사건, 또 그 의미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요구와 또 개혁하려는 의지가 어떻게 부딪히고 또 결합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지방 향리 자제들을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아, 성리학을 공부한 그분들이죠.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사상이었던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력이란 건 왕이나 귀족의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그 중심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네, 정도전은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연군을 넘어서 그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위민 사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고민이었군요. 그렇죠. 그 고민이 정치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상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려면 또 강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이성계입니다. 북방에서 군사적 기반을 닦고 홍건적이나 왜구를 계속 물리치면서 백성들의 신망과 군사적 명성을 함께 얻었죠. 특히 황산대첩은 정말 대단했죠. 네, 그 전투로 완전히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무장은 아니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 안변책이라는 걸 보면요. 1383년 그거요. 맞아요. 국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단순히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모순, 그러니까 민생 파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신진 사대부들과도 뜻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1388년 위화도 회군. 네, 명나라가 갑자기 천령위 이북당을 내놓으라고 천령위 설치를 통보하니까 당시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하고 우왕이 요동을 치자고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총사령관이었던 이성계는 반대했죠. 그 유명한 사불가론, 남쪽에 왜구 걱정도 있고 또 여름 장마철이라 활 쓰기도 어렵고 전염병 위험도 크다. 현실적인 이유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기로 결심한 거고요. 네, 좌군 도통사였던 조민수와 함께요. 일부 기록에는 남은이라 조인옥 같은 측근들이 계속 회군을 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계획된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쨌든 이 회군으로 개경을 장악하고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까지 폐위시키면서 순식간에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네요. 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리고 바로 개혁에 착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토지제도 개혁, 바로 과전법 시행이었습니다. 조준 같은 인물들이 주도했죠. 이게 그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것처럼 모든 농민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상적인 수준까지 못 갔지만 기존 귀족들의 경제력을 무너뜨리고 신진 관료들에게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혁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정몽주와의 갈등이 불가피했겠네요. 고려를 지키려는 입장과 새 왕조를 열려는 입장. 네, 결국 그 갈등 끝에 정몽주는 이방원의 손에 선주교에서 피살되는 비극을 맞게 되죠. 새 왕조를 여는 과정에서 이런 어두운 면도 있었군요.
고려 왕족인 왕씨들에 대한 숙청도 있었다고요? 아, 네. 개국 공신들이 후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왕씨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빛 뒤에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참 복잡한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7월 이성계가 공양왕에게서 왕위를 물려받는 형식, 즉 선위의 형식으로 즉위하면서 조선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나라 이름도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죠. 네, 개경을 벗어나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였죠. 정도전이 한양 도시계획, 경복궁 건설 같은데 깊이 관여하면서 새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는 법전도 만들고 제도 정비도 하고요. 그렇죠. 조선 경국전이나 경제육전 같은 법전을 만들고 행정구역이나 군사제도도 개편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빠르게 다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 고려의 몰락은 단순히 뭐랄까 왕조가 힘이 빠져서라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낡은 시스템의 문제였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조선 건국은 이성계라는 군사적 힘과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의 개혁 이념,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힘과 명분이 만나서 구체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낸 역사적 전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그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새 시대를 연다는 목표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왕씨들을 학살하는 등의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었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위한다는 민본 이념과 이런 폭력성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뭐랄까, 역사의 진보를 위해 꼭 치러야 했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한 어두운 이면일 뿐일까요? 목표와 수단의 문제네요. 네, 이 정당한 목표와 사용된 수단 사이에 끝나지 않는 긴장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